안녕하세요, 아톰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인 마시는 아톰 이준혁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 주실 주제는 뭐죠? 프랑스 쌍파뉴 지역의 하위 산지 중 하나인 몽따뉴드 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발레드 마흔을 했었죠. 그 다음 살펴볼 곳이 바로 몽따뉴드 행스입니다. 이곳은 쌍파뉴 최북단에 위치한 산지로 특히 뛰어난 피노누아의 품질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몽따뉴드 행스 이름이 주는 첫 번째 착각을 우선 많이 해요. 몽따뉴는 산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몽따뉴드 행스를 생각을 하시면 해발이 높아서 서늘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닙니다. 여기는 고작 해발 200m 남짓입니다. 중요한 것은 높이가 아니라 사면과 방향성입니다. 몽따뉴드 행스는 행스와 에페르네 사이에 숲처럼 펼쳐진 고원지대로 그 가장자리를 따라 포도밭이 이제 둥그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을마다 햇빛, 바람, 냉기 흐름이 전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같은 지역이라도 때루아에 대한 표현이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요약을 하자면 이름에 산, 즉 몽따뉴가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정상에 울창한 숲이 펼쳐진 완만한 고원 지형이에요. 이렇듯 몽따뉴드 행스는 전통적으로 쌍파뉴를 구성하는 아팔로시옹 중 하나로 손꼽히며 쌍파뉴의 등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산지입니다. 혹은 샴페인의 심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듣기만 해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 지역의 특성을 좀 잘 하나씩 살펴봐 주시겠어요? 네, 우선 몽따뉴드 행스가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모습인지 지리적 특성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몽따뉴드 행스는 쌍파뉴 지방 북쪽 행스 시의 남쪽과 남서쪽에 걸쳐 있는 거대한 구릉지입니다. 북쪽에 마른 강 계곡 지나고 있고요. 남쪽에는 이제 베즐르 강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전체 산지는 동서로 약 30km 정도고요. 남북으로는 6에서 10km 정도가 펼쳐져 있고 약 94개의 작은 와인 산지 마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고 고도는 이제 약 280m에서 300m 정도에 이르지만 정상부는 완만하고 평탄하여 예로부터 숲이 굉장히 우거져 있습니다. 몽따뉴 행스에는 많은 유명한 또 재배 마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동쪽 경사면에는 앙보네와 부지 같은 마을이 있고 이쪽은 이제 남향이라 일조량이 아주 좋죠. 동쪽 비탈에는 트레파이유라든지 블레드 마르메리 같은 마을들이 있는데 이곳은 이제 쌍파뉴 치고는 드물게 이제 샤르도네 산지로 알려져 있죠. 북쪽으로 돌아가면 이제 베르즈네라든지 베르지, 이제 마이 같은 마을들이 숲 가장자리 북향 경사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몽따뉴드 행스는 말굽 모양으로 행스 시내를 감싸듯 이어지는 여러 경사지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형이 완만한 구름과 가파른 비탈이 존재하기 때문에 작은 계곡과 굴곡마다 미세한 지리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형 덕분에 몽따뉴드 행스 전역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죠. 지리적인 어떤 범위랑 이걸 들으니까 좀 한눈에 잘 그려지네요. 자, 이제 우리 때루아를 해봐야 되잖아요. 토양하고. 그것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때루아. 몽따뉴드 행스의 때루아는 샴페인의 품질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선 토양을 보면 샴페인 대부분의 지역과 마찬가지로 석회질 기반의 백악질 토양이 주축을 이룹니다. 이 하얀 백악 토양, 즉 석회암이죠. 배수가 아주 잘 되고요. 포도나무가 뿌리가 깊게 파고들 수 있어 포도에 풍부한 미네랄리티와 섬세한 산미를 부여해 주죠. 특히 이제 경사면을 깎아 만든 계단식 포도밭에서는 토양이 얇아 뿌리가 깊이 자라며 독특한 풍미를 형성합니다. 일부 이제 남쪽과 동쪽 구릉에는 표층에 점토질 같은 게 섞여 있는 곳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앙보네 포도밭 상부에는 얇은 정토층이 덮여 있어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피노누아는 이제 좀 더 풍부한 바디와 스파이시한 뉘앙스를 와인에 가져다 주죠. 반면 이제 동쪽의 트레파이유나 블레르 마리메르의 이제 백악질 토양은 거의 순수한 이제 분필질이라서 이곳은 이제 샤르도네에 굉장히 좀 선명한 미네랄과 산도를 심어주죠. 아까 아톰님 그 숲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숲 때문에
약간 미세기후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맞습니다. 몽타뉴 행스의 정상부의 울창한 숲은 주변 포도밭의 미세 기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제 숲은 바람을 막아주고요. 이제 수분을 머금어 주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북향 경사면의 포도밭은 차가운 북풍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면서 비교적 온화한 환경을 갖게 돼요. 이는 이제 북쪽 비탈의 피노누아가 아주 서서히 익으면서 섬세한 향과 높은 산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또한 이제 숲은 강우시에 이제 비가 많이 올 때 빗물을 흡수해서 이제 토양의 침식을 줄이기도 합니다. 몽타뉴 행스의 이제 전체적으로는 해발 고도가 높고 개방적인 지형이라 일교차가 이제 큰 편인데요. 여러 방향을 향한 경사면들이 있어서 햇볕의 노출과 미세 기후가 마을마다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근 꼬테르 블랑과 비교하면 이런 차이를 가집니다. 몽타뉴 행스의 토양은 한 단어로 말하면 이제 혼합형입니다. 백악질, 즉 초크의 클레이인데 백악질 토양은 배수가 아주 잘 되며 와인이 좋은 산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특히 이제 뿌리가 토양 깊게 내려가면서 토양에서 오는 풍부한 미네랄을 가지게 해주거든요. 반면 이제 점토는 수분을 저장하고 낮에 받은 따사로운 햇볕의 열을 이제 축적해서 저녁에 서늘한 날씨에도 포도가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면서 거기에 이제 뛰어난 질감을 지닐 수 있게 도와주게 되죠. 반면 꼬테르 블랑은 이제 백악질이 거의 전부예요. 와인이 굉장히 날카롭고 매우 직선적인 스타일이 나오죠. 바로 여기에 몽타뉴 행스는 점토가 섞이면서 볼륨감과 구조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한다면 세 번째 이제 숲의 영향입니다. 몽타뉴 행스 중앙은 거대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숲이 하는 역할은 바람을 막고 냉기를 조정하며 미세한 기후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같은 그랑크루라도 마을별로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기후 조건도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쌍파뉴는 전체가 굉장히 서늘한 지역인데 전반적으로 서늘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약 10도에서 11도 정도로 포도나무가 자랄 수 있는 한계선에 가까운 기후죠. 몽타뉴 행스 역시 이러한 지리적 기후 특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연간 강우량은 약 한 700mm 전후로 여기저기 균형 있게 비가 오는 편이고요. 여름과 초가을에 비가 집중되는 좀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포도나무에 곰팡이 병이 생기지 않도록 배수 관리라든지 가지 속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럼 몽타뉴 행스에 좀 특별한 기후가 요소가 있을까요? 몽타뉴 행스 고유의 이제 미세 기후를 들자면 앞서 언급한 이제 숲의 존재와 경사면의 방향이 큰 역할을 합니다. 예컨대 이제 북쪽 비탈에 위치한 그랑크루 마을, 베르즈데나 베르즈의 경우에는 직사광선이 이제 적게 들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포도가 천천히 익고 기온도 낮아서 이제 신선한 산미와 섬세한 향이 잘 보존이 됩니다. 또한 이제 숲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막아줘서 이제 서리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이는 이점도 있죠. 반대로 이제 남쪽의 부지와 앙보네는 남쪽 방향이지만 주변 이제 숲의 그늘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마이크로 클리마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마을은 쌍파뉴 중에서도 가장 포도가 잘 익는 편에 속하고 전통적으로 이제 꽃도 쌍파뉴와 이제 레드 와인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피노누아의 탄탄한 구조감이 좀 돋보이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봄철 늦서리는 샴페인 전역의 고민거리인데요. 몽타뉴 행스에서도 특히 이제 싹이 빨리 트는 샤르도네가 신긴 이제 동쪽 언덕, 예를 들어서 이제 트레바이유에서는 항상 이제 서리 피해 위험이 좀 큰 편이죠. 전반적으로 이제 몽타뉴 행스는 서늘하고 습도가 적당히 있으며 바람과 일조량이 지형에 따라 달라 포도 품질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러한 기후 덕분에 얻어진 이제 공통적인 혜택은 바로 높은 산도와 굉장히 좀 향긋한 플레버인데요. 와인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몽타뉴 행스는 좀 특이하게 일교차도 좀 크고 다양한 미세기후를 좀 지니고 있네요. 예. 자, 이번에는 역사 얘기도 좀 해주세요. 역사. 저희, 교육 방송이잖아요. 네. 몽타뉴 행스의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이제 샴페인 전체의 역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우선 이제 행스 대성당은 중세부터 프랑스 국왕들의 대관식이 열리던 곳으로 유명하죠. 이때 연회를 채운 것이 바로 이 지역의 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샴페인은 예로부터 왕의 와인이라고 별칭을 얻었으며 그렇게 해서 계속 명성이 쌓이면서 몽타뉴 행스의 포도밭들도 이제 왕실과 귀족의 관심 아래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까 샴페인의 심장 뭐 이렇게 말씀하신 그쵸. 거예요? 몽타뉴 행스가 뭐 행스 대성당 뭐 이제까지 자주 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가 샴페인의 심장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7세기, 18세기에 샴페인에는 오늘날 같은 스파클링 와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탄생할 시기였죠. 이제 뭐 행스와 에페린의 많은 샴페인 하우스들이 그 당시에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뭐 참고로 오래된 상업적인 뭐 샴페인 하우스 중에 하나인 루이나도 1729년에 행스에 설립이 되었죠. 뭐 이처럼 초기부터 몽타뉴 행스 인근은 샴페인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19세기 후반에는 유럽 전역에 필록셀라가 돌면서 이 지역의 포도밭들도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접목 기술과 재배법의 개량을 통해서 이제 뭐 품질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샴페인 마을들의 등급을 매기게 되는 에셜 드큐리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몽타뉴 행스의 여러 마을들이 최고 등급을 받게 됐죠. 예를 들어 이제 1919년 등급 체계 확립 당시에 앙보네라든지 부지, 베르스네, 마이 등은 그랑크루로 선정되면서 이제 품질을 공인받았죠. 거의 100년 역사네요. 되게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등급 체계가 다 있었고 이때 있었고 버건디 쪽은 이제 1920, 뭐 30년대 그렇게 내려가게 되면서 뭐 그때 한참 그걸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차례 이제 세계 대전 동안 뭐 행스의 도시와 이제 주변의 포도원들이 이제 큰 피해를 입게 되죠. 특히 이제 1차 대전 때는 전선과 굉장히 가까워져서 포도밭이 황폐화해졌는데 전쟁 후 이제 와인 생산자들 조합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복구하고 품질 유지에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됐죠. 그 결과 이제 몽타뉴 행스는 전쟁 후에도 샴페인 품질에 뭐 허리, 척추 같은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죠. 뭐 현대에 이르러서 2015년에는 샴페인의 역사적인 포도밭 경관과 지하 저장고 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는데 몽타뉴 행스의 일대 경관도 그 일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오랜 역사 속에서 축적된 전통과 노하우 덕분에 오늘날 몽타뉴 행스는 샴페인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샴페인의 상징적인 산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작가님 제가 가끔 뭐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저하고 샴페인 가면 가장 샴페인을 멋지게 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로얄 샴페인. 호텔인데 레스토랑도 있잖아요. 레스토랑도 이제 뭐 사브하고 미팅을 하거나 제로하고 미팅을 할 때 자주 뭐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가 사실 뭐 제가 보기에는 이 몽타뉴 행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곳 중 하나고 뭐 거기도 호텔이 좋지만 또 호텔 중에서 추천할 만한 데가 우리 산치 호텔 행스 대성당 바로 앞에 있는 5성급 호텔 거기도 참 좋죠. 아침에 일어나서 딱 창문을 열었는데 행스 대성당이 보이면 거기가 오너가 이번에 소개를 받았거든요. 피에르 피로의 사촌이래요. 후돌프의 사촌이라서 소개받아서 다음부터는 예약을 하면 자기한테 연락 달라고 하더라고요. 스위트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업그레이드. 자, 이제 주요 포도 품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몽타뉴 행스에서는 샴페인의 삼총사로 불리는 피노 누아, 피노 무니에, 그 다음에 샤르도네 세 품종이 모두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지역의 대명사는 역시 피노 누아입니다. 피노 누아는 샴페인의 구조관과 풍부한 풍미를 부여하는 핵심 포도 품종이죠. 몽타뉴 행스에서는 오랫동안 피노 누아가 주역이었으며 특히 그랑크루 마을들의 포도밭 대부분이 피노 누아가 심어져 있습니다. 잘 익은 피노 누아는 붉은 과실향과 함께 샴페인의 파워와 골격을 실어주기 때문에 이 지역의 피노 누아들은 흔히 샴페인의 백본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흥미롭게도 몽타뉴 행스 전체 재배 면적에서 피노 누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 남짓에 불과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70에서 80%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피노 누아 외에 다른 품종도 상당히 심겨져 있는 거죠. 의외인데요. 그럼 나머지 60%는 어떤 거예요? 나머지 상당 부분은 피노 무니에와 샤르도네입니다. 피노 무니에는 약
뭐 30에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몽타뉴드 행스 서쪽과 북서쪽 일명 이제 뿌띠 몽타뉴 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약간 평지에 가깝고 기온이 더 낮아 일조량이 부족할 수 있는데 무니에는 피노누아보다 익는 시기가 빠르고 서늘한 기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숙성되는 장점이 있어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 널리 심어져 있었어요. 피노 무니에는 이제 샴페인의 블렌드에서 과시량을 더하고 어려운 해에는 뭐 샴페인 생산 안정에 역할을 하고 있죠. 최근에 피노 무니에만으로 훌륭한 샴페인을 만드는 그로우 샴페인들도 등장하면서 이제 재평가를 받고 있죠. 샤르도네는 뭐 25에서 3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몽타뉴드 행스 본래 샤르도네의 주산지였던 이제 코테드 블랑과 북쪽으로 떨어져 있어서 기온이 낮아 샤르도네가 적을 것 같지만 특정 구역에서는 오히려 샤르도네가 주종인 곳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동쪽 비탈에 위치한 빌레르 마르메리와 이제 트레파이유는 포도밭의 90% 이상이 샤르도네로 심어져 있죠. 이 마을들은 이제 펄 블랑슈라고 해서 하얀 진주 지대로 불리면서 이제 몽타뉴드 행스 안에서도 화이트 품종, 즉 샤르도네가 잘 자랄 수 있는 뛰어난 테로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또 잘 나가는 아르고 마겐 형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2세대로 넘어왔습니다. 이곳의 샤르도네는 그 코테드 블랑의 샤르도네보다 약간 풍미가 더 좀 풍부하고요. 초기 숙성이 좀 빠른 편이라 산뜻한 이제 꽃향기라든지 부드러운 질감을 가진 샴페인을 만들어냅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또 이제 꼭 언급해야 되는 게 AOC, AOP인데 저희 교육 방송이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좀 잘 설명 좀 해주세요. 구독자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게. 샴페인 지역의 등급 체계는 부르고뉴처럼 이제 개별 밭에 등급을 매긴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포도 재배 마을 단위로 평가를 합니다. 즉 마을에 등급을 주는 거죠. 과거에 사용됐던 그 애셔드 크리라는 등급에서는 100점 만점을 받은 마을들이 이제 그랑크루로 되었고 90점에서 99점을 받은 마을들이 프리미어 크루가 되었죠. 비록 현재 이 점수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인정된 그랑크루 프리미어 크루의 지위는 여전히 와인 라벨 등에 표기되어 품질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몽타뉴드 행스에 약간 그런 그랑크리 최고 등급이 좀 많이 분포해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샴페인 전역에 17개의 그랑크루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몽타뉴드 행스에 몰려 있습니다. 주요 그랑크루로는 남쪽에 뭐 앙보네라든지 부지라든지 루아보아 그리고 이제 동쪽에는 베르즈네, 그다음에 베르지, 그다음에 마이상파뉴, 그다음에 뭐 실러리라든지 푸이즈, 보몽시르베즈 등이 있죠. 또한 뭐 뚜르시르마을이라는 마을도 남쪽 이제 끝에 있는데 이곳은 역사적으로 적포조에 대해서만 그랑크루지를 얻은 굉장히 좀 특이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이제 몽타뉴드 행스는 샴페인에서 최고의 포도 산지로 밀집이 돼 있어서 품질 면에서도 아주 뛰어난 생산자들이 많이 있죠. 또 잘 만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랑크루 마을들의 포도는 보통 와이너리에서 프리미엄 샴페인이나 이제 플래그십 와인을 만들 때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빈티지 샴페인들이나 스페셜 큐베의 골격을 형성을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을별 성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뭐 앙보네 같은 경우에는 포도밭은 대부분 남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아침에 떠오른 따스한 햇살이 해가 질 때까지 포도밭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포도가 아주 잘 자라고요. 토양은 따스함을 지닐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힘있고 이런 농축된 스타일의 와인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크룹과 에글리 우레를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은 부지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강한 일조량 때문에 특히 와인의 구조감이 아주 뛰어난 와인이고 특히 이제 로제 샴페인을 아주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뭐 여기서 이제 사실은 뭐 가장 대표적인 생산자가 베노라에와 피에르파야라고 보시면 되죠. 맛있어요. 좀 사주세요. 네. 연초 선물로 좀 사주세요. 저 피에르파야 상당히 좋아합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저기 보스하고 한잔 했으니까 보스하고 한잔 하면서 마지막에 피에르파야를 먹었는데 다른 샴페인들 다 발랐어요. 와 그렇게 맛있는 그러니까 그 배터리 터졌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피에르파야 가성비 최고죠 사실. 자 다음은 베르즈네
그다음에 뭐 베르지입니다. 이 지역은 주로 이제 북향을 바라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와인이 좀 더 차갑게 느껴지면 굉장히 좀 직선적인 스타일을 보여주는데요.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포도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잘 익어서 한층 더 수준 높은 뛰어난 와인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생산자가 바로 이제 에드리안 누아르입니다. 이제 레이블을 보시면 마을 이름을 딱 보시면 아 여기는 어떤 스타일인지 절반은 맛이 보이시겠죠. 좀 그랑크리 이제 살펴봤는데 그랑크리 필적 광소 프리미에크리도 많을 것 같아요. 몽타뉴 행스에는 그랑크루 외에도 수많은 프리미에크루 마을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행스시 근교에 릴리라 몽타뉴라든지 그 다음에 루데라든지 시니레 로제 그 다음에 서쪽에 이제 브르니, 뭐 알케이 등 여러 마을들이 프리미에크루에 속해 있죠. 이들 마을은 포도밭도 뛰어난 품질을 내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주 잘 만드는 생산자들이 프리미에크루로 포도를 만들면 그랑크루 못지않은 아주 뛰어난 와인들을 만들고 되죠. 실제로 이제 샴페인에서 프리미에크루, 그랑크루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생산자의 실력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버건디도 사실 잘 만드는 사람이 프리미에크루 만들면 그랑크루 씹어 먹을 정도로 여기도 생산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프리미에크루 중에서 그럼 제일 뛰어난 맛이 어딜까요? 여기는 아니지만 샴페인 전체를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뛰어난 프리미에크루. 귀? 네? 귀. 제롬프레드 귀. 필리포나가 가지고 있는 클로드 고아스예요. 클로드 고아스. 네, 그게 아마 샴페인에서는 가장 뛰어난 프리미에크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모든 샴페인을 좀 마셨다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정말 좋은 맛이에요. 자, 다시 들어가서 이제 기후 변화와 이제 재배 기술의 발달로 예전보다 이제 더 북쪽이나 낮은 등급의 마을들도 잘 숙성된 포도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뭐 이는 등급 구분이 절대적인 의미를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역사적 사실은 분명하게 이제 몽타뉴 행스의 그랑크루 마을들은 수세기 동안 일관되게 우수한 품질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지위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등급 구조는 곧 품질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저희가 뭐 기후도 살펴보고 AOC도 살펴보고 다 살펴봤는데 이 지역을 좀 대표하는 주요 생산자가 있는지 좀 요약을 해주시고 그 생산자들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